네, 클릭 수학의 클쌤입니다. 이번 시간에 할 것은 시그마 공식을 써가지고 계산하려고 하는데 이 일반항이 분수꼴로 나와. 그래서 분수꼴인데 그냥 계산되면 편할 텐데 분모가 900꼴로 나와가지고 이거를 그냥 1, 2, 3, 4 대입해버리면은 너무나 통분이 힘들게 되는 상황, 또는 뭐 분모가 무리수로 나와 있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분모의 곱으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부분 분수로 바꾸어서 중간에 나오는 과정들을 다 생략을 해버리자. 그래서 처음에 한 개 항이나 두 개 항과 끝에 한 개 항이나 두 개 항만 남겨서 걔들만 따로 계산하자. 또는 무리식이나 무리수로 나올 경우에는 유리화를 통해서 간편하게 바꾸어서 계산하자. 뭐 이런 내용에 관한 내용이거든. 그 외에 이제 특수한 경우 몇 급수에 대한 내용을 다룰 거고, 그리고 한번 끊어갈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교육 과정에 들어가 있다가 빠져 있는 게 뭐였냐면 개차 수열과 군수열이라는 게 있어. 이건 아마 한번 끌어갈 것 같긴 한데 이번 시간에 몇 급수까지 아마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봅시다. 처음에는 분수꼴인데 분모가 무엇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얘들을 따로 떼줘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 그래야 중간에 있는 그 항들이 서로가 소거돼가지고 자연스럽게 소거돼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방법을 취하는. 그래서 부분 분수로 바꾸는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뭐 곱하기 뭐분의 분자, a 곱하기 b분의 분자. a라는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곱하기가 있는데 a 곱하기 b라는 형태를 바꿀 수 있을 때 a가 뭐 x가 될 수도 있지만 a가 뭐 k 빼기 1, k 더하기 1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뭐 곱하기 뭐분의 분자. 요 바꾸는 방법은 예전에 한번 배웠죠. 뭐 곱하기 뭐분의 분자 있을 때 그러면 뒤에 거, 끝에 거 빼기 앞에 거, 뒤에 거 빼기 앞에 거분의 분자. 그리고 괄호에서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 이렇게 바꿔줘라. 얘를 계산하게 되면은 좌변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분모 0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때 A와 B가 같을 경우는 제외. 어차피 똑같으면 이런 방법 안 써도 그냥 바로 풀리니까. 근데 이게 두 개 곱해진 꼴도 있지만 세 개가 곱해진 꼴도 있거든. 무엇 곱하기 무엇분의 분자. 얘도 똑같은 방식인데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하는데 이때는 끝에 거 빼기 끝에 거,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하는 거 분자 이렇게. 그리고 똑같이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 적어야 되는데 이게 앞에 거분의 1 할 때 앞에 게 두 개 써야 돼. A하고 B하고 1 빼기 뒤에 거 B, C분의 1. 그래야 얘랑 얘랑 통분했을 때 이 분자가 C가 되고 이 분자가 A가 돼가지고 C 빼기 A라는 이 값과 분모 C 빼기 A가 약분돼버려. 그래서 A, B, C분의 K만 남게 되는 원리를 사용할 거거든. 마찬가지로 분모 0되면 안 되니까 A와 C는 같으면 안 됩니다. 끝에 거 빼기 끝에 거야. 뒤에 거 빼기 앞에 거분의 분자. 그리고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인데 통분을 생각해서 어쨌든 분자에 C랑 A를 남기기 위해서 얘는 C만 남아야 되니까는 A, B가 두 개 와야 되고 A만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분모가 BC 두 개 오는 그런 꼴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실제로 시그마에 적용이 되었을 때 걔는 1부터 n까지 실제 적용이 되었을 때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를 한번 연습해 볼까? k 곱하기 k 플러스 a 분의 1. 자, 이렇게 분모가 무엇 곱하기 무엇으로 바뀌었어. 무엇 곱하기 무엇으로 a 곱하기 b 꼴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야.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 시그마 그냥 쓰는 게 더 빠르겠네. 한번 복사해서 빨리빨리 붙여볼라 했는데 그냥 쓰는 게 더 빠르겠네. 아무튼 이거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분의 뒤에 거 k 플러스 a k 플러스 a 빼기 앞에 거 k분의 분자 가로 열고 앞에 거분의 1 즉 k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 k 플러스 a분의 1 이렇게 하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가로는 필요가 없는 거니까 가로를 소거하면은 k하고 마이너스 k하고 소거될 거거든. 그럼 a분의 1 남네. 근데 a분의 1이 상수니까 이 k랑 상관이 없으면 상수거든. 상수라서 이거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상수라서 앞으로 뺄 수 있다. a분의 1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남아있는 게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a분의 1 이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바뀌어지면은 요거를 1부터 대입하면은 중간 과정들이 다 소거되어서 좀 앞에 게 항이 한 개 남아버리면은 끝에도 항이 한 개 남을 거고 앞에 게 항이 두 개 남으면 끝에도 두 개 남는 그런 형태로 바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바꾸어서 계산을 하라.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보자. 자, 문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문제 나왔을 경우에 얘는 일반항 끝에 나와 있거든. 앞에가 n이야. n이 1일 때는 1이고 2일 때는 2고 n이 3일 때는 3이고 n일 때는 n이고 뒤에 나오는 거는 1일 때 2가 되는 거고 2일 때 3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일반항이 n 플러스 1이야. 그래서 1 플러스 1이라서 여기서 1 대입하면 2 나오고 2 대입하면 3 나오고 이게 일반항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식을 쓰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n 플러스 1분의 1 나와야 되기 때문에 n이 되기 전까지는 k라는 문자를 대신 쓰면은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일반항 쓰면 이렇게 써진다는 거지. 근데 이거를 이대로 계산하면은 참 답이 없어. 이거 어떻게 통분할 거야? 그래서 얘를 구분하라. k는 1부터 n까지 분리할 거야. 뒤에 거 빼기 앞에 거분의 1. 뒤에 게 k 플러스 1인데 k 플러스 1 빼기 k. 그럼 1분의 1이지. 1분의 1이니까 앞에 1인 거야. 1. 1분의 1. 다음에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 이렇게 남는 거지. 이제 이 상태에서 k에다가 1, 2, 3, 4 대입을 하라는 거거든. 이어서 계산을 해보면 말이 안 나오냐? k 1 대입하면은 1분의 1 빼기 또 1 대입하면은 2분의 1 다음 더하기 k 2 대입하면은 두 번째 항이지? 2 대입하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그 다음 k 3 대입하면은 3분의 1 빼기 4분의 1 더하기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 그러면 만약에 k에 n이 대입되었을 때 그게 마지막 항이 되겠지.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이게 마지막 항이야. 되겠나? 그럼 어떤 규칙으로 소거되는가? 이 항과 바로 뒤의 항, 또 이 항과 바로 뒤의 항, 그럼 이 항과 또 바로 뒤의 항 소거되어서 앞에 이렇게 한 개 값이 남잖아. 그러면은 끝에도 이게 반대쪽 하나 남는다고. 제일 처음 게 남았으면 제일 끝에 게 남는 게 정상이야. 그래서 얘는요 1 끝에 남은 게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남은 거지. 그러면 통분이 이제는 가능한 거잖아. n 플러스 1분의 얘가 n 플러스 1 빼기 1이니까는 n 플러스 1에서 플러스 1을 소거되면 n만 남겠네. 그래서 이런 결과물이 남는다. 왜 이렇게 곱하기 꼴을 왜 자꾸 이렇게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 때문에 여기 지금 생략이 되는 소거되는 내용들이 나오잖아. 이게 n이 몇 개가 될지 모르는데 뭐 10번 반복될지 100번 반복될지가 모르는데 이 빼기로 바꾸는 바람에 얘들의 규칙성을 가지고 중간 과정이 다 생략이 돼버려. 다 소거되고 앞에 항이 한 개 남으면 끝에 항도 한 개 남고 앞에 항이 두 개 남으면 끝에도 항이 두 개 남을 거거든. 그래서 남아있는 이 두 개의 항이나 네 개의 항만 계산하면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과정이 생기기 때문에 곱의 꼴을 이렇게 빼기의 꼴로 바꾸어서 계산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또 시그마에 또 적용했을 경우에 두 번째 또 적용하는 연습도 해보자. 시그마 k는 1부터 n이 될 때까지 지금 연습해볼 일반항의 모양은 얘는 하나만 k였고 하나가 더하기 꼴이 있었는데 둘 다 더하기 되어 있는 경우에 즉 앞에 것도 k 더하기 a이고 뒤에 것도 k 더하기 b 둘 다 더하기 얼마 되어 있어
그리고 분자는 그냥 단순하게 1인 경우에. 어쨌거나 얘도 무엇 곱하기 무엇 분의 분자꼴이거든.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n이 될 때까지 무엇 곱하기 무엇분의 1. 그러면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분의 1 가로 열고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똑같은 형식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는 값이 k 플러스 b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k 플러스 a 분의 1 얘가 들어갈 거거든. 근데 미리 좀 암산을 해버리자. 미리 계산하면은 k 빼기 k 소거돼버리면 b 빼기 a분의 1 남겠지. 근데 b랑 a는 여기 있는 k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얘는 상수값을 가진다 그러지. 상수값이거든. 그래서 얘는 계산 하나는 많아. 앞으로 빠져나갈 거야. 그래서 얘를 미리 좀 빼버리면 어쨌든 b 빼기 a는 상수니까 얘가 앞으로 나가지고 나머지 얘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 이것만 남겠네. 그래서 k 더하기 a분의 1 빼기 k 더하기 b분의 1 얘만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면 일반항이 빼기꼴로 바뀌었으니까는 k가 대입되면 일정한 규칙을 갖고 중간 과정이 이렇게 소거되는 그런 과정이 나와질 걸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3개 요소 곱해진 요거를 연습해 볼게요. 일반항이 그럼 3개 요소 곱해져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 공식 부무수 분의 공식 똑같이 적용시킵니다. k를 1부터 n이 될 때까지. 이번에 곱해지는 게 3가지 곱해져 있어. 분모에. k 곱해져 있지, k 플러스 1 곱해져 있지, k 플러스 2 곱해져 있지, 3개나 곱해져 있어. 분의 1이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문제가 되는 거지. 자, 근데 공식에 의하면은 끝에 거,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분의 1이래. 뒤에 게 k 플러스 2고, 앞에 게 k인데, 요거 분의 1이래. 계산하니까는 k 소거되면 2분의 1 남네. 아, 앞에 2분의 1이 빠져나가겠구나. 그리고 시그마. k는 1부터 n 가지고, 두 개 묶어서 앞에 거분의 1 빼기 두 개 묶어 뒤에 거분의 1이라 그랬거든. 그래서 두 개 묶어버리면은 k 플러스 1분의 1 빼기 뒤에 거 두 개 묶으면은 k 플러스 1 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해서 일반항이 나오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도 빼기꼴이라서 k를 1부터 쭉쭉 대입하면은 과정에 생략되는 과정이 나와서 끝에 것만 남아서 정리하면 끝나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뭐 예를 한 가지만 더 든다 그러면 뭐 이렇게 진행되는 수열에서 n항까지의 합을 구하시오 그러잖아. 그럼 첫 번째 뭐 하냐면은 일반항 구해야 돼. 근데 이 수열을 보면은 분자는 고정, 그다음에 빼기 1, 분모의 빼기 1 고정, 그리고 제곱 고정. 뭐만 달라지고 있는 수열이냐면 제곱에 미친 이 3, 5, 7 얘만 달라지지 나머지는 똑같은 폼을 유지하고 있어. 그럼 3, 5, 7 이건 뭐지? 등차 수열이지. 공차가 2잖아. 첫 번째 1항일 때 3 나와야 되지. 공차가 2니까는 2n이고 1 나오면 1 대입하면 1 나와야 돼서 더하기 1 했을 때 3, 5, 7 이렇게 진행이 되겠지. 그 다음에 9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이게 이게 변화가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고정되어 있는 값이야. 제곱이 되고 빼기 1 되고 분의 1 되는 것은 똑같은 패턴 반복이야. 그지? 바뀌는 것은 요거밖에 없어. 항에 따라서. 그래서 일반항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일반항을 이렇게 표기할 수 있다는 거지. 어쨌든 3, 5, 7 얘들만 바뀌는 거다. 그게 어떻게 표현되는데 2n 플러스 1로 표현되고 나머지 있는 제곱이나 빼기 1이나 분자 1이나 얘들은 항마다 똑같은 값이 유지된다. 그래서 얘를 전개하면은 4n 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 근데 빼기 1이 있기 때문에 4n 제곱 플러스 4n 얘만 남게 되는데 얘가 4n이 공통인수 아니야? 그래서 얘를 묶어버리면 4n 묶어버리면 n 플러스 1 남고 분의 1 나오거든. 근데 얘 같은 경우에 4분의 1은 따로 보는 게 더 좋지. 왜냐면 상수니까. 어쨌든 우리는 일반항을 구해서 시그마 안에 시그마를 넣을 거라서 상수로 나오는 것이 있다면은 그냥 따로 구분해 버리는 것이 훨씬 유리해. 4분의 1은 따로 봐버리고 뭐만 계산하냐면 요것만 계산해. 요것만. 나머지 남은 내용 요것만. 그래서 n 곱하기 가로 분의 1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얘도 부분수로 분해하는 게 좋겠지.
이 4가 왜 이래 써 있어? 그러면 뒤에 거 빼기 앞에 거분의 1, n 플러스 1 빼기 n 플러스 1 빼기 n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은 n 소거돼버리면 1분의 1 나오거든. 그럼 얘는 그냥 안 쓰는 거랑 똑같으니까 미리 쓰지 말고 필요한 게 뭐 있냐면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 요렇게 바꿔서 이거를 시그마에다 갖다 넣어버리면 얘는 앞으로 나와서 공통인수로 묶일 거고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 해서 중간 과정이 싹 생략돼 버리는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볼 때는 일반항이 부분분수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정리하고 났더니 이렇게 부분분수로 바뀌는 우리 해봤던 모양으로 바뀌더라. 그런 하나 예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분모의 무리식이 나오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아까는 얘랑 얘가 곱하기 꼴로 나왔을 때 방법이었고 얘는 지금 더하기 꼴이거든. 근데 이게 무리식이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건가? 우리 해왔던 것처럼 무리식이다? 당연히 뭘 하겠어? 유리화를 하겠지. 거의 뭐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유리화합니다. 유리화할 거면 얼마 곱하면 되지? 분모의 루트 k 빼기 루트 k 더하기 1 분자에도 똑같이 루트 k 빼기 루트 k 더하기 1 이렇게 곱한다는 거지.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분모가 유리화 돼버리면 나오는 값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잖아. 이게 풀면은 k랑 마이너스 k랑 소거되거든. 남는 게 마이너스 1 남지. 그지? 그걸 분자해줘, 마이너스를. 분자해줘버리면 원래 얘 빼기 얘인데 1 곱하기 분자니까 얘가 나오잖아. 얘 빼기 얘인데 마이너스를 위로 줘버리면 순서를 바꿔버리면 똑같은 내용이거든. 그래서 순서 바꿔서 k 플러스 1 빼기 루트 k 하면은 뭐 간단하게 표현되겠지.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할 거냐? 아, 또 빼기 꼴 됐으니까 중간에 어떤 규칙이 나오겠네. 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예상이 들어맞게 될 겁니다. 자, 1 대입하자. 1 대입하면은 1 더하기 1, 루트 1 더하기 1, 루트 2 빼기 얘는 1 대입하면 루트 1 더하기 그 다음에 2 대입하면은 루트 2 더하기니까 루트 3 그 다음에 2 대입하면은 빼기 루트 2 더하기 3 대입하면 루트 4 빼기 루트 3 이런 식으로 갈 건데 어떻게 소거되는가 규칙을 먼저 찾아봐. 그러면 제일 앞에 거 하고 하나 둘 띄어먹고 그 다음 거 그 다음에 얘는 없고 1이 나올 게 없으니까 얘 거 하고 하나 둘 띄어넘고 그리고 얘 소거되는 거지. 그럼 4가 소거될 때 한 개, 두 개 띄어넘고 그 다음 게 소거될 거거든. 근데 앞에 보니까 남는 항이 한 개 남았어. 그럼 끝에도 한 개밖에 안 남을 거란 말이야. 한 개밖에 안 남기 때문에 n-1항 9항까지는 필요가 없고 10항만 적어주면 돼. 10항이 끝이니까 끝항만 적어보면은 루트 11 빼기 루트 10 이게 끝항인데 여기서 소거해주면 끝나는 거지. 4 한 칸, 두 칸 띄워놓고 얘 소거. 그래서 남는 것이 얘만 남아. 그러면 요거 앞에 거 얘 마이너스 1하고 루트 11이 남았으니까는 결국 답은 루트 11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거지. 해서 형태를 자꾸 바꾸고 하는 이유가 전부 다 뭐라고? 빼기가 있어가지고 중간에 소거되는 내용들이 생기기 때문에 자꾸만 그 형태를 바꿔서 더하기 빼기를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얘도 이렇게 쭉 소거되는 내용들이 생긴다. 앞에 게 한 개 남으면 뒤에 한 개 남고 만약에 앞에 게 두 개 남으면은 뒤에도 두 개 남게 될 것이야. 만약 두 개 남는다 그러면은 n-1항도 일반항을 써줘가지고 그때 소거되는 내용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몇 급수라는 내용이 있어. 이게 뭐냐면 항의 형태가 무엇 곱하기 무엇인데 앞에 거는 등차 수열을 이루고 뒤에 거는 등비 수열을 이루는 형태가 주어지잖아. 그럼 걔를 보고 몇 급수라 불러. 이 몇이라는 것이 집합에도 몇집합 이런 게 있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안 배워서 이제 이게 아마 처음 접하는 단어이지 싶어. 이런 형태를 보고 몇 급수다라고 부르면 돼. 실제 예를 든다 그러면 수열이 진행되는데 뭐 곱하기 뭐 꼴로 표현된다. 뭐 곱하기 뭐 꼴로
그래서 이렇게 예를 하나 들어볼게. 자, 이런 식으로 수열이 이렇게 진행이 돼. 1 곱하기 3, 그 다음 수열이 2 곱하기 3의 제곱, 그 다음이 3 곱하기 3의 세제곱, 그리고 마지막 n번째가 n 곱하기 3의 n제곱. 뭐가 다른 거지? 가만 보면 앞에 거는 보면은 1, 2, 3, n 무슨 수열? 등차 수열. 근데 뒤에 곱해진 값을 보면은 3의 1제곱, 3의 제곱, 3의 세제곱, 3의 n제곱 무슨 수열? 등비 수열. 걔들이 서로 곱하기가 돼가지고 나오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형태를 보고 우리가 몇 급수라 불러. 이러한 패턴으로 나올 경우에 어떻게 풀라고 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으니까는 미리 알려주겠다 이거야. 그래서 얘를 만약에 뭐 n항까지 합을 구하라 그러면은 각 항들을 다 합하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 내용 구하라는 거잖아. 이 푸는 방법은 이 합을 총합을 S라고 지정을 해보자. 그리고 과정이 등비수열 합 공식 구하는 거랑 조금 비슷하거든. 지금 뒤쪽에 등비수열에 나오는 이 뒤에 있는 파트 얘들이 등비수열을 이루는데 얘들의 공비가 얼마야? 3이지. 그 3을 모든 항에 다 곱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여기 3 곱하게 되면은 3S. 그리고 여기다 3을 곱하면 1 곱하기 3의 제곱이거든. 근데 3의 제곱이 여기 붙어 있잖아. 그래서 여기다 3을 곱한 값을 원래 1 곱하기 3의 제곱인데 이게 3의 제곱이 여기 들어있거든. 그 3의 제곱이 여기 있잖아. 요 두 개를 이 칸을 자리를 맞췄어. 그래서 뭐 하라는 거냐면 옮기라고. 등비수열 합공식 할 때처럼 얘를 일로 옮겼어. 그리고 두 번째 대 3 곱한 거를 또 그 뒤에 쓰고 더하기 여기다 3 곱한 건 여기다 쓰고 차수를 바꿔 차수를 맞춰 쓰라는 거지. 제곱 있는 줄, 세제곱 있는 줄 이렇게. 그러면은 앞에 있는 개수가 요거 2인데 얘는 2. 그래서 여기다 3 곱했으니까는 이거 이 차수만 1로 올라간 거고 여기다 3 곱하니까 이 차수만 1로 올라가는 거야. 그럼 여기 써지는 것은 요 앞에 있는 값이 요 앞에 있는 항에다가 n 곱하기 여기 써지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는 n보다 한 개 작은 값이 들어가. 여기서는 n 빼기 1. 그 다음 차수는 똑같아. 3의 n제곱. 그리고 여기다 n 곱한 것도 하나 있을 거 아니야. 여기다 n 곱하게 되면은 n 3의 n 플러스 1제곱 되겠지. 이렇게 해놓고 얘들을 빼기를 싹 해버리면 s 빼기 3s 하면 마이너스 2s는 얘는 별거 없네. 그냥 3이네. 얘는 3의 제곱이 2개였는데 3의 제곱을 한 개를 뺐어. 그러면 3의 제곱이 한 개 남네. 얘는 3의 세제곱이 3개였는데 3의 세제곱 2개를 뺐어. 그러면 3의 세제곱이 한 개 남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3의 n제곱이 n개인데 3의 n제곱을 n보다 1 적게 뺐어. 그럼 한 개 남겠지? 3의 n제곱. 이렇게 나오고 이만큼이 아마 공통특징을 가지는 수열로 나올 거고 얘는 위에 뭐 뺄 게 없어가지고 지 혼자 뚝 떨어지겠지. 마이너스 n 3의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그러면 가로친 것이 얘가 어떤 수열의 합입니까? 가로친 것은 등비 수열의 합이다. 공식 까먹진 않았겠지요. 공비가 얼마야? 3이지. 그러면 r 빼기 1분의 공비 빼기 1분의 r 빼기 1인데 여기다가 n제곱 1부터 n까지니까 n개네. 그럼 n제곱 곱하기 몇째 항? 첫째 항 빼기 뒤에 거 n 3의 n 플러스 1 제곱 이렇게. 그럼 이제 s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그러므로 s는요. 일단 부호는 마이너스라서 앞에 마이너스 한 개 붙여주고요. 원래가 2분의 였는데 양변을 2로 나눴기 때문에 2분의 1 곱해져가지고 4가 될 것이고 뭐 분자는 그대로 변하면 뭐 풀 수 있는 게 딱히 없으니까 놔두고 얘는 마이너스 2 곱하니까 플러스로 변할 것이고 분모는 원래 1이었는데 2로 바뀌네. 그리고 n 곱하기 3에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얘를 왜 알려주냐면 등차 수열 곱하기 등비 수열을 이런 꼴이 반복되어 나오는 수열이 제시가 될 거라고. 그러면 걔를 풀 때는 등비 수열 합공식 유도했던 그런 과정처럼
이렇게 공비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풀라고 미리 패턴에 대한 답을 제시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오면은 우리 공부했던 요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푸시오. 그러면 쉽게 풀립니다. 라는 내용이지.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이 뭔가 한번 다시 볼까? 오늘 배운 내용이 분수로 일반형이 주어질 경우에 만약에 분모가 900골로 나와 있으면은 얘를 부분 분수로 바꾸어서 풀어라. 왜? 그러면 중간 과정이 서로 소거되면서 확 생략이 될 거다. 그래서 처음과 끝에 한 개씩만 남든지 두 개씩만 남든지 그 남은 것만 계산하면 끝나버린다. 근데 분모가 두 개의 900골이면은 그냥 뒤에 거 빼기 앞에 거분의 분자,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 하면 되는데 세 개 곱하기 꼴이면은 처음에 쓸 때는 끝에 것만 빼기 해야 됩니다. 알겠지? 뒤에 거 빼기 분의 앞에 거분의 분자 할 때 끝에 것만 빼기 해야 돼. 그래서 실제 적용시켜 보니까는 이렇게 나온 값들이 상수가 되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톡 튀어나와지더라. 앞에 톡 튀어나와지더라. 상수가 되어가지고 그런 편리성이 있더라. 해서 남는 게 이런 식으로만 남아서 여기다가 실제로 뭐 1, 2, 3, 4 대입을 해보면은 이런 소거되는 내용들이 나오더라. 그래서 제일 앞에 거, 제일 끝에 거만 계산해서 끝나버리는 이러한 규칙이 적용이 되더라.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봤던 이런 꼴이 아니야. 근데 일반형 구해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그런 꼴로 나와. 그래서 또 똑같은 적용을 시키면 된다. 그리고 만약에 무리수가 있어, 무리식이 있어. 무리식은 뭐 본능적으로 유효하는 거지 뭐. 유효했더니 또 900골로 나와서 소거되는 과정 거쳐가지고 앞에 거랑 뒤에 거만 남아있는 이런 결론을 얻게 된다. 그 다음에 수열이 뭐 곱하기 뭐 곱하기 뭐 꼴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앞에 곱하기 되는 건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고 뒤에 곱하기 되는 건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더라. 그런 수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공비를 곱해가지고 빼서 이런 과정 거쳐가지고 답을 구해내라. 그러면은 쉽게 풀어지더라 라고 미리 알려주는 거다. 알겠지? 오늘 내용은 요거였습니다. 그래서 요거 복습하시는데 문제 몇 개 풀다 보면은 뭐 부무수분해 하는 거야 옛날에 배운 거니까는 기억하던 거 그대로 써먹으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1부터 대입하면은 소거되는 과정이 쭉 나오니까는 과정만 조금 길게 쓰는 것 뿐이지 결론은 그냥 더하기 빼기 분수 더하기 빼기 하는 것밖에 안 될 거고 무리식이 나와도 유리화를 해버리면은 결국에는 뭐 소거되는 게 나와서 끝에 것들 더하기 빼기밖에 안 남을 거고 몇 급수도 형태가 딱 이 폼이 정해져 있는 폼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방법 풀면 된다. 왜냐면 끝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 교육과정 외로 나오는 뭐 계차 수열이라든지 군수열 이런 걸 좀 소개해 드리고 또 소단원 하나를 또 마무리 시켜 볼게요. 이게 옛날에는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라 가지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조금 아쉽기도 하거든. 또 이게 응용되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이 시간 문제 풀이 하시고 숙달시키고 다음 시간 또 봅시다. 수고했습니다.